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의 한원우입니다. 저는 신속 대응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신속 대응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도 뭐 많이 이제 연락을 받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신속 대응 팀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대로 실제로 CPR이 많이 줄었을까 이거를 한번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팀을 시작한 시점으로 그냥 1년 6개월을 그냥 시기별로 단순히 잘라서 비교를 해 보았는데 시행 전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1000명 입원당 CPR 건수를 재는데 대략 6.6명에서 5.6명으로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줄었다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진료과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과계랑 내과계 나누어 보았을 때는 내과계 환자들은 이제 뉴모니아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계절별로 좀 이제 변동이 큰 걸 볼 수 있는데 외과계 환자들은 확실히 조금 주는 양상을 보였고 내과계 환자들은 아직은 조금 이제 많은 줄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CPR을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해 볼까 좀 그런 점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점은 이제 저희만 고민한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RRS 하는 학회나 이제 컨퍼런스에서 많이 이제 협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RRS를 이제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은 이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CPR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안 좋은 환자가 있었을 때 적절한 시간 내에 크리티컬 인터벤션이 시행되는지가 중요하고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병동의 의료진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의외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병동 의료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은 저희가 보는 이제 중환자 의학 교과서 1번에서도 이제 흔하게 만나는 난관으로 이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내 문화가 걸림돌이 된다. 읽어드리면 주치의와의 협력 부분이 문제가 된다. 병실 의사 및 간호사가 조기 대응팀의 치료 관여에 대해 저항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병원 내 문화는 이제 수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신속 대응팀이 관여하거나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RRS가 이제 잘 운영이 되는 데랑 잘 운영이 안 되는 데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병동 의료진이 같이 참여해서 왜냐하면 이제 환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병동의 의료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환자에 대한 계획을 상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운영되지 않는 데서는 이제 병동 의료진은 이제 상관없이 그냥 RRS가 그냥 우리가 알아서 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 의료진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이제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우리 병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점차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앞에 저희 차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떤 환자를 ICU 내릴 것인가 이것도 저희 RRS하고 좀 같이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정된 자원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정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국처럼 이렇게 무한정 자원이 많으면은 다 안 좋으면 다 ICU 내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ICU 어드미션 크라이테리아는 선생님도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뭐 환자가 뭐 바이탈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안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 환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이제 어떤 의사가 보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어떤 환자를 이제 그 구분하는 트리에이지 기준에서 보면은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트리에이지 되는 경우는 이제 한 절반 정도,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자를 좀 오버 트리에이지 하는 것이 조금 더
어셉터블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ICU 환자를 이제 내릴 때 캔서 환자에서는 특히나 이제 롱텀 프로그노시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보호자와의 이제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결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R 환자를 봤을 때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하는 환자가 대략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CPR이 발생한 환자에서 10%는 이미 DNR에 대한 상의가 되어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기암 환자나 상태가 안 좋은 환자에서 이제 일찍 이제 DNR이나 연명 치료 계획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케이스는 이제 뒤에 이제 김지희 실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실 거라서 저는 간단하게 한 케이스만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케이스 같습니다. 49세 여자 환자고 브레스트 캔서고 멀티플 메타, 본 메타, 브레인 메타 있는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이제 상태 악화돼서 이제 연명 치료 계획을 상의 중이었는데 1시간 만에 이제 디세츄레이션 발생하고 나서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했습니다. 보호자는 오는 중이라고 했고요. 이때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로 CPR 방송 나면 이제 내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뛰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CPR은 방송이 났으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이걸 얼마나 해야 되나,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나, ICU는 가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다 드실 텐데 뭐 보호자는 이제 적절히 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환자는 살고 이제 트라키오스토미 하고 이제 병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대 여명이 얼마 안 돼서 이런 환자들도 이제 CPR을 해야 되나 아니면 ICU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돼도 이제 보호자나 이제 환자의 의사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보호자와 이제 결정을 해서 DNR이나 연명 이렇게 결정 같은 것을 좀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